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장건강이 딱 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후난민, 대한민국에 곧 올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난민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노후난민이 뭐냐 하면 노후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이 먹고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노후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노후난민이 분들 많잖아. 대한민국에 노후난민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후난민이 무조건 많아집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 난민을 얘기하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저 아랍계통 있잖아요. 중동 쪽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프리카나 그쪽. 예. 그쪽 계통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젊었을 적에 뭔가 그 저축이나 자산 증식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돈 쓰고 사다가 나이 먹고 나서 직장도 안 구해지고 노후 대비 안 돼 있어가지고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일컬어서 말하는 게 노후 난민이에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노후 난민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올 거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네. 왔는데 미디어에서 이야기하자는 뿐입니다. 이런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미디어가 웃긴 게 뭐냐 하면 정말 일반 대중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알 권리는 얘기하잖아요. 몰라도 되는 것들은 얘기해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아랍포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권리야. 근데 진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몰라도 되는 권리는 알게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올 거라 보는 게 이미 왔잖아, 여러분. 이미 지금 1인 가구 빈곤이 높잖아요. 그럼 그게 노후 빈곤이 아니고 뭔데, 여러분. 그리고 뭐 노인 빈곤, 그것도 노후 빈곤, 노후 난민이잖아요, 여러분. 노후 난민의 한 사례 아닙니까?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 부동 1등 아닙니까? 45%죠. OECD 평균 15%입니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중에 제대로 못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 빈곤율도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1인 가구 사는 사람 중에 절반은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1인 가구 빈곤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중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절대 다수는 저축을 못해요. 저축을 안 합니다. 네, 저축을 안 해요. 그리고 노후 난민으로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서민들의 상당수는 노후 난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부모님이 잘 살지 않는다거나 정말 제대로 된 직업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근데 꽤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길 걸어가다 보면 그 파지 주시는 이제 어르신들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노령연금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능력이 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빈곤해서 이제 나오신 분도 있는데 심심해서 나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이제 관절도 안 좋고 하니까 운동 삼아서 지금 여러분 있잖아, 한 새벽 3시 4시 되면 할머니도 있죠. 할머니들 꾸루막 끌고 파지주로 돌아다닙니다. 진짜로.
나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얘기 들어보면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올 사람도 없는데. 노인이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청승맞게 뭐. 누가 알아줘.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집에 쓰러지면 누가 나 같은 사람 뭐 병원에 데려다 줄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표지 알바할 때 그 파지 주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음료수 사드리고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파지 주시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힘들긴 한데 집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이 먹고 우울한 게 뭐냐 하면 불러주는 것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제일 안 좋대 이게. 그래서 밖에 있으면 뭐 파지 주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뭔가 내가 뭐 정부 치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이거 파지 주워봤자 얼마 안 되는 거. 뭐 근데 이렇게라도 뭐 내가 관심 둘 게 있는 게 어디냐. 운동삼아 나오는 거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분들은 좀 뭔가 이제 좀 애처롭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애처롭게 봐야 될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우리는 연금 같은 거 기대 못합니다. 국민연금도 기대 못하고 노년연금도 기대 못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노인이 되면,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2.5배는 더 늘어납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길가에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이야. 그때 가면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70살은 노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난민을 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저축을 안 한다는 건 노후난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직업군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적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여기 노후난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는데 돈은 없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일하는 직업군이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자도 사실 평생 직업 아닌 직업도 있지만 입장이 좀 달라요 이게. 남자들은 만약에 이제 지역 같은 안 가리면 뭐 할 수 있는 건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난 여자분들이 좀 걱정이야 이게. 여자분들 지금 보면 유행이 민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제대로 모은 사람도 많이 적어졌어요 이게. 돈을 안 모은 사람도 많고 카드비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 결혼 못하겠죠? 결혼 못하면 나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고 월세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다니던 것도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후난민이 되는 거죠. 남자들 또 비리는데 이거 해결 못하는 사람 노후난민이 되는 거죠. 그나마 뭐 공무원들은 낫겠지만 공무원은 사실 낫다고 볼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들도 나갈 때 뭐 할지 걱정해야 돼 이제. 왜냐 공무원들도 사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연금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면 공무원 연금 수령할 때 나이가 한 65세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35년 뒤에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 공무원 연금 재단이 버틸까? 국민연금도 간당간당한데 국민도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설령 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금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은 거기다가 수명도 길어요. 네, 수명도 깁니다. 수명도 길기 때문에 연금 가지고 생활이 안 돼. 그럼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가계 저축률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집 팔아 생계 이어갈 사람 수두룩.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이 안 팔려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사람들이 우리 집 있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나요? 집 없는 사람보다. 점점 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으로 뭔가 이제 잿밭을 노리겠다. 노른자 땅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네, 노른자 땅이 아닌 이상. 앞으로 노른자 땅인 곳하고 아닌 곳은 극명히 벌어질 겁니다. 네.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노른자 땅은 그래도 좀 오르는데 그 외의 땅은 그냥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막상 집을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 노후 자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을 노후 자산에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팔면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노후 자산 여기는 건데, 문제는 집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사요? 비싸니까. 집을 산다 하더라도 대출을 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대출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저 집을 샀는데 대출을 갚는 와중에 직장에서 만약에 나와야 된다면 그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후 난민으로 갈 사람들 중에 보면 아파트 연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 난민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계형 범죄가 증가합니다. 생계형 범죄도 증가하고 묻지마 범죄도 증가합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거 많이 일어나고 요것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생이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대대로 대한 식으로 좀 이런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많이 생깁니다. 서울은 특히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지방보다 더 형편없이 못 살잖아. 그럼 세상에 불만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서울 같은 데는 훨씬 많이 생겨. 서울은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서울은 또 어딜 가나 사람이 많잖아. 이게 사람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류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일본이 먼저 겪었습니다. 일본이 세대가 되고 나서 먼저 겪은 거예요. 일본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도 지금 가끔씩 이런 범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안 보이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노후 난민이 뭐예요? 미래도 불안하고 뭔가 해놓은 거 없고. 그런 사람이 지천에 깔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인생에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자꾸 나라 탓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남 탓하는 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자기 탓하는 거 봤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옥탕이도 궁금하실 거야. 자기 탓은 죽어도 없어. 항상 대한민국이 문제고,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도 문제고, 가진 사람도 문제고, 능력 좋은 사람도 문제고, 자기 탓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기는 열심히 살았대요. 뭘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았으면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가려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가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구분하면서 만약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좀 거리를 둬라. 그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과거 얘기했던 것들이 좀 저도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맞아 떨어지고 있어. 나도 신기해 그게. 제가 각자 선생 사이로 되고 앞으로 각파게 질 거라는 거 3년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댓글이 어떻게 다냐면 성지순례하고 왔다고.
그런 댓글을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예측을 해야 돼. 물론 이런 예측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으로 재정 상황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군 평가하고 싶어서 평가합니까? 앞으로 좀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돼. 경기 침체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발전하기에 뭔가 무리니까. 아닌이라는 게 뭐 연근력이죠, 연근력.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를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실험이나 이런 거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R&D가. 직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R&D에 뭔가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것들. 그리고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돈 아끼겠다는 거지.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SNS에 얘기를 안 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쓸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갈 거란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거야. 알면 이렇게 안 하겠지. 왜 명품에 돈 많이 쓸까? 카드 왜 지를까요? 자신들이 노후 난민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숨길 거예요. 기업들은 철저하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다. 지금 사람들 상태 안 좋다. 나이 먹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 사람들이 돈을 써야 기업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모르쇠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뭐 내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제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먹고 살만하다. 지금 대세다. 인기 많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세뇌시키는 겁니다. 사람들 거기 놀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타구노나 먹고 있고 오마카세나 먹고 있고 명품백 하나 사겠다고 줄 서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카드로 이제 지르고 있고 그런 거잖아. 알아야 됩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하도 먹히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먹히겠냐고. 보통 사람한테. 특히 여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 부모 이 사람 항상 여자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하고 있어. 아 재수없어. 이분 여자한테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저희한테 원한이 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더 하냐고요. 뭐만 하면 원한이 있댄다 무슨 뭐만 하면 악감정이 있대요. 이게 악감정에서 나온 얘기야? 진짜? 시간 지나봐요. 시간 지나봐. 아직 사태 파악 안 되지? 시간 좀 지나봐요. 분명히 이 말에 새겨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나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먹히는 겁니다. 먹힌다는 건 뭐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력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노후 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생계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헛짓거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노후는 그리 밝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노후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족밥은 족밥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자기 자신이 족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젊을 때 있잖아요. 기력이 있을 때 돈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젊을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골고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노후남이 되지 않도록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돈 모을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